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일본의 무역보복, 좀 치졸하죠. 이 치졸한 경제보복 조치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정부에서도 물론 그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을 선동하지 말고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금 좀 그렇지 못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정권 차원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선동을 해서 친일 반일 갈라치기해서 총선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이번에 좀 더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5당 대표 회담이 있었죠. 일본 무역보복 대책을 마련하겠다 열렸는데 5당 대표가 같이 모였는데 그때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거를 깨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안보의 총책임자죠. 컨트롤 타워죠. 정의용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파기 선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먼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GSOMIA, 그래서 지소미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소미아는 2010년 6월에 당시 일본의 방위상이 우리 쪽에 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4월에 협정 체결한 가서명이 이루어졌고 6월에 우리 국무회의에서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일 감정이 상당히 높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고 정식적으로 알려서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했다. 그래서 논란이 일어났고 막판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9월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그때도 아베가 총리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라오스에서 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지소미아 체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정부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실무협의, 협정안 가서명, 또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협정이 체결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 2011년에는 밀실 추진 논란, 이것 역시 당시 야권과 진보 좌파들이 주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체결되는 과정에서도 야권, 지금의 집권층이죠. 그 당시 야권입니다. 민주당 세력. 그러니까 지금의 집권층과 그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을 해서 상당히 큰 진통을 겪었죠.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 회담에서 이 협정 파기를 주장한 심상정 의원도 그때는 야당 의원으로서 그 진보좌파 쪽의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소미아를 왜 박근혜 정권에서는 추진을 하고 진보좌파 당시 야권, 지금의 집권층 반대를 했을까? 이것을 한번 보려면 그 내용을 일단 봐야 되겠죠. 이 협정은 이런 겁니다.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어떤 군사적 동향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협정이 북한 핵에 대비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삼각 안보 협력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이 협정이 없을 때는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하려면은 중간에 미국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과 일본이 직접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라 해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추진된 것이 이 한일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 한일 정보 수집 행태를 보면은 서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장점을 서로 공유하는 행태로 여태까지 정보를 수집해서 교환해 왔습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고급 정보 자산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나죠. 그래서 정보 수집 위성, 또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 조기 경보기, 해상 초계기 이런 것을 총동원을 해서 과학적으로
이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 탈북자 또는 그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그 인적 네트워크, 휴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휴민트를 활용한 직접적인 그 사람에 의한 정보 수집이죠.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 일대 감청 수단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획득한 정보를 일본에 주는 형식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한일정보협정의 혜택은 어느 쪽이 더 크게 보겠습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제2선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직접 받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특히 일본의 첨단 정보자산을 활용한 정보, 이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혜택을 더 받는 쪽은 일본보다는 우리입니다. 특히 우리는 직접적인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취했던 행태, 특히 북한에 대한 이 유화 제스처 이런 걸 본다면은 아마도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문재인 정권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야권 때, 야당시 생활을 할 때 지금 집권층이 상당히 이 협정 자체를 반대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체결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북한의 또 눈치로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눈에 가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권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 틈새를 타서 이 협정을 슬그머니 파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손해는 우리나라가 다 보게 되고 뭐 경제에 의해서 안보까지도 우리나라가 손해 다 보게 되고 이익은 북한에 다 돌아갑니다. 중국에도 돌아가죠. 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미국이 지금도 그거는 안 된다고 세기로 받고 있죠. 그 한일협정, 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안 된다고 세기로 받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행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미 관계도 더 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일본의 야비하고 치졸한 이 무역보복에 대비는 온 국민이 같이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 틈새를 타서 국민을 선동해서 갈라치기를 하거나 또는 북한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이 틈새를 이용을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정권에게는 마지막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